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조직자원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이번 6주차의 두 번째 강좌로 강세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형세 우위에 대해서 혁명이라든지 기습과 전공법이라든지 또 허와 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용병법 중에서 전공과 기습 위에도 기세와 절도라는 운용에 대해서 학습해보고 또한 나무와 돌의 특성, 즉 나무는 사각형이죠. 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 돌은 둥글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나무의 특성이 어떤 건지. 그래서 나무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죠? 이 나무 가지가 움직일 수 있고 그죠? 돌도 동그란 돌과 동그랗지 않은 사각형의 돌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죠. 전공 기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살펴보면 새와 절인데 새를 이제 물로 표현했습니다. 격수지질, 격수지질, 즉 격렬한 물의 간이 또는 물의 질소, 질이라는 게 병질이거든요. 그래서 병은 빠르게 번지잖아요. 그래서 격렬한 물은 가게 되면 속도를 내니, 그죠? 이르러 지자죠. 그래서 이를 지자니까 이르러 우는 어조사로서 그죠? 지우 또 이렇게 우리가 한탄스럽게 설명을 하는 거죠. 뭐뭐에게란 뜻도 있지만 그죠? 표석에서 이르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이르는데 어디에 이르느냐면 표석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가 움직이냐면 돌이죠. 돌이 필요한 자이니 돌도 굉장히 크지만 그죠? 돌도 어떻게 보면 의인화 시켰지만 장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거는 물과 돌의 싸움인데, 그죠? 수와 석의 싸움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물이 속도를 안 내면은 그죠? 질속을 안 내면 잔잔하게 흐르느냐, 그죠? 돌이 가만히 있지만 그래서 홍수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세게 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기세이구나. 그 기세라는 것이 지금 사진처럼 홍수가 나듯이 그냥 비가 그죠? 우기 때 많이 내리면 이렇게 물이 질속으로 내려오니까 그죠? 질풍처럼 내려온다 그러죠, 그죠? 속도를 내서 내려오는 물에는 이 돌이 그죠? 막 떠다녀요. 사실은 바위가 떠다닐 정도니까. 저도 이제 산을 좋아해서 계곡으로 한번 여름에 가보면 비 온 다음날 이렇게 가보면 그죠? 막 돌이 없던 돌이 그냥 위에서 굴러서 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물의 성질. 물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물과 돌은 병사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돌이 만났을 때 온순한 물이지만 물이 이제 양이 많아지고 속력을 내면 아무리 단단한 돌, 그죠? 계란으로 바위 때리기라고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그 단단한 돌이지만 또 물에는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세라는 거죠. 그죠? 이 기세가 이제 기세가 뜨면 무섭죠, 사실은. 정말요. 물난리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사실은. 불은 남아요, 흔적이. 근데 물은 흔적이 안 남을 정도니까. 참. 그래서 수입은 사람들은 하나도 건질 게 없대요. 그래서 그렇듯 그것이 이제 기세이고 세력이고 기세이고 지조지질 여기는 이제 조는 세죠, 그죠? 맹금세인데 맹금세 지조가 그죠? 지조가 간이 가서 질주하니 그죠? 이것도
똑같은 위에서 하고 똑같아. 그제 병질자인데 질병처럼 추적하니 요즘 그죠? 작년 펜테닉 같이 그죠? 그냥 조금만 저기 하면 사람이 모이면 막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써야 되고 이런 것들죠. 그래서 그런 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질주하여 그러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이거 민속 문화 유형에 등재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 먹이를 찾는,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몽골, 뭐 또 아랍 이런 쪽에서 다 이런 새를 가지고 맹금 새를 가지고 이제 먹이 사냥하는, 그죠? 이제 이런 하나의 인간이 살아가는 풍속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이 새와 새가 질주하니 이르러 이것도 새가 이제 확 먹이를 토끼를 뭐 발견하고 또는 쥐를 발견하고 갔으니 그 가는 방법이 가니 훼손하고 절단하는 자이니, 그죠? 그 새가 그죠? 뭐 여기 자는 장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새는 새인데 보통 뭐 조그만 맹금조가 아닌 그죠? 아름다운 새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지만 이 맹금새는 조류는 엄청나게 먹이 사냥에 있죠. 그것이 모습이 절야구나, 그죠? 절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절이 있다는 것은 절도 있게, 그죠? 군인은 절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절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앞에 있는 거 문장에 절세, 세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도라 그죠? 먹이를 착 낚아채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고 선전자, 그래서 이제 역시, 그죠? 시는 역시, 오를시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역시, 그러므로 착하게, 선전자, 착한 전략을 가진 장수는, 착하게 전략을 가진 장수는 기세험, 기절단, 그렇죠? 그런 기세로 험난하고 또한 그런 기세, 그 기세라는 게 뭐야? 홍수가 나면 쓰나미처럼 그죠? 이렇게 몰려오면 뭐 자동차고 바위고 뭐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제일 또 해변가에서 무서운 것이 해일이라고 그래요. 이런 해일이 쓸려오면 그런 기세가 험난하니 위험하니, 그죠? 그런 기세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물이 홍수가 났을 때 몰려오는 그런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의 기세가 위험한 것이니 또 그 기절단 그런 절도로 갖고 있는 새가 그죠? 절도 있게 하는 것은 단절되니 단절된다는 건 뭐예요? 절단된다는 거죠. 절단. 그죠? 부러뜨린다는 거죠. 그죠? 먹이를. 그죠? 참, 아무리, 그죠? 먹이가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강육 양식이라고 했지만, 그런 거 보면 참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단절되니, 새의 황로,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기세는 같은 것이 같을요. 황로인데, 노는 궁을 말해요. 화살, 궁로를 움켜쥔 거나 같고, 움킬 하기거든요. 그 다음에 절은, 절도는 같은 것이 뭐냐면, 기기를 발사하는 모습이다.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그죠? 여기서 말하는 활기겠죠. 그죠? 지금이야 뭐, 로켓이 그 당시 2500년은 뭐, 로켓이, 여기서는 이제 전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투에서 쓸 무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그쵸 지금 모습 옛날 이제 재현을 해서 활과 관련된 그죠 군과 관련된 무기들을 이제 이렇게 기세는 움켜 잡는 거 땡기는 모습 가지고 절도는 어느 순간에 딱 나야죠.
그죠? 손을 놓으면 이제 화살이 나가는 것은 절도죠. 그래서 이 화살을 쏴는 모습이 기세도 있어야 되고 절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무예가, 그죠? 그래서 활사는 말을 타고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것은 기세와 그죠? 기로 그죠? 왼손 활사 보면 저 보니까 왼손이 딱 쫙 펴서 그죠? 딱 놔야 돼. 그 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력 기세가 당당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놓는 순간이 바람과 뭐 이런 걸 절대 이렇게 딱 놔서 명중을 시키는 것이 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로서 새와 그저 절에 대해서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활 쏘는 모습을 또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분분 우는 그죠? 분분은 분이라는 가루분자예요. 그래서 가루처럼 막 먼지가 분분 운운하고 어지럽게 막 이렇게 휘날리면 투란 즉 교란한 전투가 일어났다는 거죠. 혼란스러운 전투가 있다는 거죠. 혼란스러운 교란스러운 교란시키는 전투라는 거죠. 싸우긴 싸우는데 막 혼란을 시키기 위한 전투이면 그러면 불가 낫냐?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전투에서는 그러면 혼란스러움이 불가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혼란이 불가하구나.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전투는 딱 정리해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교차해서 막 그저 적군과 와군이 막 섞여 있어서 이러면은 불가한 것이 혼란스럽게 가면 안 된다. 우리 편은 그죠? 딱 절대 있게 원을 그려서 뭐 간다든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분운운은 마차를 타고 쫙 이렇게 막 뭐 먼지를 일으키고 그죠? 포장된 도로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했을 때 이러면서 이제 섞이면 서로가 투란이 되면 그러면 우리 편은 혼란이 없어야 되는구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혼혼돈돈 혼혼돈돈은 혼탁하고 혼탁하지고 또 엉키고 엉켜서 엉킬 돈이에요. 그래서 서로 엉켜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란한 전투보다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형원이 불가패야. 즉 원형 형태면 원형을 이루는 형태를 갖추면 그죠? 원형을 이루는 형을 갖추면 그러면 불가한 것이 패배이구나. 그죠? 이 싸움을 할 때 원형을 이루어서 그죠? 하는 것이 그죠?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현대판에서 그죠? 꼭 주인공은 한 서너 명이서 딱 등대고 하면서 적들은 많은 숫자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엉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편끼리 등을 주면서 서로 앞뒤 좌우 그러니까 서너 명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은 사물놀이 아니 이걸 놀이인데 그죠? 이거는 두 팀이 서로 위에 이제 그죠? 집으로 만들었지만 그 상관이 서로 상관의 상투를 잡는 그런 게임인데 이제 밑에 꼬리가 그죠? 잘 따라다녀야 하는 이런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그리면 패배가 불가능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생어치 그러니까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어도 어조사예요. 그냥 감탄은 이죠. 그래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치세에 있다는 거죠. 치세는 뭐냐면 태평한 세상을 말이야. 그러니까 혼란한 세상은 혼란이 생기는 난치는 치세에서 발생하고 치세 그러니까 태평한 스러운 세상에서 발생하고 겁생어용 즉 겁은 비겁은 어디서 발생해요? 생은 발생이에요. 생산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겁은 어디서 생산하냐면 용맹 용맹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러니까 비겁하다는 것은 용맹함 속에서도 발생하고
약이라는 것은 약점은 그죠? 약화하는 것은 강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세력이라는 것은 그죠? 강한 것 같지만 강한 척하는 사람은 약할 수도 있고 약하면서 또 강한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에서 서로 발생은 약한 것인지 강한 것인지 또는 겁이 많은 건지 용맹스러운 건지 또는 혼란스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치세적인 세상인지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친한수야.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거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친한, 즉 치세와 혼란은 그죠? 위에서 말하는 치세와 혼란은 수량이구나. 그죠? 즉,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수량은 그러니까 수량이 모자르면 혼란스러운 거고 수량이 적절하면 그죠? 치세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량이 적절하면 치세고 식량이 모자르면 혼란이죠. 그죠?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하는 숫자에 있구나. 수량이 있구나. 숫자가 문제 있구나. 이런 뜻이죠. 수야. 그죠? 축구에서도 누군가 하나가 그죠? 퇴장을 당하면 퇴장당한 팀은 불리하죠. 이제 그죠? 혼란스럽죠. 그러나 퇴장 안 당한 상대팀은 치세죠. 편안하게 패스하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뭐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부족하면 숫자가 문제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모자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겁, 즉 용기와 비겁은 용맹스러움과 비겁함은 기세이구나, 세이구나, 그죠? 세력이죠. 용기가 없으면 형세가 없어지고 흐트러지고, 그죠? 그래서 용맹스러움은 형세가 단단한 거죠. 그래서 용맹스러움과 비겁함은 기세가 문제이구나. 그 다음에 강약은 그죠? 기세 싸움이죠. 그죠? 권투 같은 거, 쫙,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 1대1로 붙는 게임들은, 그죠? 그래서 기세가 어떠냐가 중요하죠. 이런 권투라든지, 또 1대1로 붙는 레슬링이라든지, 또 1대1로 붙는 뭐 게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많죠. 태권도도 있고, 그죠? 뭐 유도도 있고, 이런 것들은 기세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겁을 먹느냐, 용기 있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의 그죠? 눈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기세를 어떻게 하느냐죠. 그래서 용맹과 비겁은 이런 기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약, 형약. 그죠? 강점과 약점은 뭐예요? 형상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강한지 약한지는 형상이라는 게 뭐야? 자세죠, 자세. 그죠? 여러분, 자유투 같은 거 농구에서 할 때 자세가 똑바로 해서 던져야 되죠. 이건 누가 제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스스로 잘 어떻게 폼을 갖고 던지느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잘 표출해야 되죠. 물론 뭐 축구처럼 단체 경기지만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발제비로 해서 우리가 오른발제비니까 내가 오른쪽에 서야 되고 또 왼발제비 왼쪽에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가 선수는 그죠? 양발을 다 쓰니까 양쪽을 다 자유롭게 쓰니까 자유자재로 좌측에도 갔다가 또 기습으로 우측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해서 자기의 약점보다는 강점들이 많게 형상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래서 치세와 혼란은 수량이고 용기와 비겁은 기세이고 강점과 약점은 형상이다. 그러니까 자세다. 또는 내가 갖추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배웠던 군형이죠. 군형. 그죠? 군대의 형태. 즉 조직의 형태. 그러니까 참 그 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현대나 삼성을 비교해 봤을 때 다 대기업이지만 현대는 현대
그죠? 기세가 있고 형상이 있어요. 문화가, 그걸 우리는 이제 문화라고 그래요. 기업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기업 문화는 현대나 삼성은 다르지만, 그러나 결과는 유사하대. 즉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테스트를 했어요. 10명이서 프로젝트를 똑같은 걸 줬어요. 근데 시작하는 방법이나 하는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에 주어진 시간 내에 얻는 결과는 유사했대요.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죠.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수량, 기세, 형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참 이런 것들도 2500년에 참 이런 것들을 세력으로 기세로서 또는 정도로서를 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손자병법은 참 경영에서도 매우 응용을 잘해서 명심을 교양철학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만한 아주 우수한 책이라고 보시면 병법책이라고 교양철학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선 동적자 형지 즉 그러므로 상대 여기서는 참 재밌는 게 선동자가 아니라 선동적자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이 상대를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를 어떻게 행동하게 착하게 하는 자냐 이죠. 장수냐 이거죠. 그걸 좀 살펴보면 그것은 장수는 상대를 착하게 행동하게 하는 장수는 형지 형태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형태를 지어서 간다는 거죠. 그죠? 흐트러짐이 없이 그죠? 그러니까 공격할 때든 수비할 때든 그죠? 그래서 가는 거고 적필종지 즉 간이 상대를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를 네? 가서 추정하니 이런 뜻이죠. 그죠? 추정하여 가니 가고 그 다음 두 번이 여지라는 것은 준다는 뜻이에요. 줄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여라고 보시면 돼요. 준다는 것은 내가 뭐 기브 앤 테이크예요. 먼저 주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주는 건 일정 줄 거면 먼저 주는 게 최고 좋아요. 그죠? 그래서 선저예요. 선여예요. 선여. 먼저 주면서 가니 그래서 선녀라는 뜻은 사자성어로 유사한 게 뭐냐면 욕취선녀예요. 욕취. 그러니까 욕구. 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면 먼저 줘라 이런 뜻이죠. 욕구가 있다. 어떤 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면 취득하려는 욕구가 있는 사람은 먼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주고 받으려고 해야지 그저 바꿔주는 거는 그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브앤테이크라는 게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거죠. 근데 받으려고 또 주면 또 그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기업에서는 그죠 당연히 주면 준 만큼에 그죠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야지 물건도 안 주고 받으면 그죠 그건 약간 엑세스한 도둑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주고 가면 그래서 먼저 여자를 안 썼지만 우리가 해석을 먼저 주라는 뜻을 인지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주고 가면 어쨌든 주고 가면 주면서 가면 상대는 반드시 대신 상대를 반드시 취득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취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요구가 취한다는 건 욕취선녀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지 적필지지라. 그래서 주면서 가면 상대에게도 그게 상대지만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죠? 나눠 먹으면서 주면서 가면 서로 성취할 수 있는 거. 목적은 뭐 이기는 게 목적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쟁이든 경영은 뭐예요? 많이 파는 게 목적이야 사실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물론 가치를 많이 추구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또는 재무적인 측면, 회계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원인은 그죠? 판매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죠? 판매를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거지. 그죠? 뭐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남고 이건 난중 문제야 사실은. 그죠?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하듯이 그죠? 먼저 줘야 된다는 거죠. 줘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준다는 거에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팔아보셨나요? 판다는 것은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무료, 요즘 온라인 정책에는, 무료 정책도 없잖아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옛날에 우리나라는 참 손님한테 더 좋은 걸 줬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농사를 지어서 생산을 했으면, 그래서 당신들은 좀 상한 거를 먹더라도 남에게 또는 자식들에게는, 부모에게는 좋은 걸 주는 그런 태도가 있죠. 참 아름답죠.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세편에서는 상대를 선하게 만드는 장수는, 그쵸, 형태를 가지고 가서, 그죠, 온전하게 형상을 해서 가서 상대를 따라가서, 그죠, 반드시 따라가서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를 취득하는 거예요. 뭘 취득해요? 승리를 취득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취득은 뭐예요? 승리를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리동지, 즉 인해 이득이 생기면 상대는 이동한다는 거죠. 마음이 바뀐다는, 마음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주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그죠? 사실 순리적으로 산다는 것은 상대가 좀 과욕이 아니면 어느 정도 요구를 하면 달라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저는 줘요. 그게 내가 이제 해당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그죠? 그러는 거고, 이동해 가고, 이졸대지, 이내 졸병이면, 그죠? 막내이면, 막내 직원이면 초대해서, 그죠? 기다려서, 대기해서 간다. 기다리면서 가는 거야. 공격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그죠? 너무 다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 초대한다는,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그죠? 이익되는 걸 주면서, 그래, 너가 참고 이야기를 하면, 너가 참고 열심히 하면 어떤 것들이 승리를 한다. 너에 대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생긴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졸병이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초대를 해서, 그죠? 기다린다는 거죠. 그죠? 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죠? 참 옛날에는 기업들이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동통신을, 핸드폰을 생각하면, 그죠? 자기의 단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요즘의 기업은 참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단골 손님, 즉 VIP 손님이 항상 내 물건만, 내 제품만 산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VIP 손님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죠? 마케팅 관리를 해서 그 나의 VIP 손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현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3사의 이동, 그래서 참, 그러니까는 새로운 손님, 새로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내 물건을, 내 제품을 구매한 고객한테 유지 전략, 즉 그 뭐라 그래, 충성도 프로그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도로공사에서도 고속도로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소형차에 따라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요금에 대한 체제를 좀 현대식으로, 이래서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는, 우리 고속도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할인을 좀 해준다든지, 요즘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미래적인 생각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고선전자, 그러므로 착한 전략을 가진 자는 구지우세, 그죠? 추구하고 가니, 그러니까 요구하고 가니, 그러니까 욕구를 갖고 가니, 그것이 기세이고, 그죠?
여기서 구자는 구할 구자인데 요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구하면서 뭘 요구하면서 이렇게 간이, 그죠? 상대에게 뭘 하고 그래 힘내라 뭐 이러면서 자꾸 부하 직원한테도 추구해서 간이 오고, 그것이 서로 끈끈한 기세이고, 그래서 추구한다는 것은 그저 기업의 어떻게 보면 가치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그러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착한 장수는 병사들한테 뭘 추구하면서 가지. 그죠? 두 번째, 책임을 불가를 시키지 않아요. 책임을 불가한다. 즉 책임지지 않게끔. 책임이 누가 져? 장수가 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선발을 했으니까, 병사를 선발했으니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지 너희는 정책에 따라주고 이러면 된다. 그래서 이는 여기서 인간은 두 가지죠. 인간은 자기를 포함했느냐 아니면 타인이냐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보편적인 인간은 전체를 말하지만 나를 포함해서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뺀 것은 타인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자기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타인한테 책임을 묻냐는 거죠. 승패에 대해서. 그죠? 앞에서도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승패에서 패한 거는 내 탓이지 병사들의 탓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착한 게 전략을 가진 장수는 추구하는 것은 막 그저 병사들한테 조직원들한테 추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세로. 그래, 너희들 열심히 하면은 성과급도 주고 뭐 이렇게 책임감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문책을, 그죠? 문제가 거기에 대한 벌칙을 불가하게 하는 것이 부하직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해석을 여기 잘해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그러므로 고능택인 이 임세라. 즉 그러므로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은 타인을 선택하고, 그죠? 여기서 타인을 선택할 수는 있어 내가, 그죠? 위에 능력 장수는 그저 새로운 직원이든 여기 선택을 해서 내 등용을 해서 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임세, 권력을, 그죠? 권세를 책임지게 부임하는 거죠. 그죠? 책임지는 거. 그래서 타인을, 즉 직원을 이제 뽑았으면 책임을 주는 거죠. 그죠? 책임을 주는 거죠. 위임을 하는 거. 즉 직책을 주면서, 그죠? 그 사람의 경력이나 또 이런 것들 직책 주고 또 역할을 주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주는 것 자체가 이제 세력이라는 거죠. 그죠? 장수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서별로의 특징과 이런 것들을 잘 권세로서 부임을 시키는 것이 장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카운테이블, 어카운테이블과 그 다음에 책임, 리스폰시블. 그러니까 추구와 책임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론 책임을 지는 것은, 책임을 하는 것은 응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도 이 전략을 세울 때는 추구하는 거와 책임의 즉 의무와 책임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스 그림에서 우리가 좌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은 의무를 따르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장관이나 또는 기업 대표들이 일부가 자기는 책임을 안 지고, 그죠? 다른 부하 직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철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수는, 추구는 의무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불가시키면 안 된다. 타인에게, 즉 부하 직원에게 내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권세는 부임을 시키는 것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세력을 부임한 자는 그죠? 권세를 임명된 장수는 그래서 임명된 거잖아요. 장수가 세력 임명된 장수는 기전 있냐 그런 인간들에 대한 타인들에 대한 전략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같은 것이 나무와 돌처럼 목석 나무와 돌처럼 전환이 하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 세력을 부임한 사람, 그죠? 그래서 타인들을 전투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어떨 때는 나무로, 어떨 때는 돌로서, 그죠? 이렇게 전환을 시킬 줄 아는 이 전환의 기술, 전환의 생각이 굉장히 현대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번 여러분들이 뭐 꼭 구입을 안 하셔도 되지만 2030 2030년에 추구의 전환이라고 해서 미국의 마우로 기인이라는 분이 저기 글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세계 중심 이동이 이제는 대서양 시대 즉 유럽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이제 세계에는 이동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10년 이후에는 젊은 세대에서 이제 나이 든 세대로 간다는 것이고 이제 남성의 시대에서 이제 여성의 시대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이루고 있지 않나요? 그죠? 여성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아시아의 강권으로 가고 있고 그죠? 과거는 3, 40대지만 지금은 나이 든 분들이 더 그죠? 대통령도 나이 든 사람이 많아요. 그죠? 물론 젊은 사람도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과학 기술이 현재 우리 소비 형태나 또 화폐에 대한 기존 개념이 이제 바뀔 것이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시작과 함께 위험적인 요소와 기회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위기나 혼란을 이제 어떻게 해쳐 나가야 되는지 전략을 약간의 100%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책들을 한번 보면서 미래는 어떻게 바뀌고 예정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자는 미래 예측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환, 그러니까 나무와 돌처럼 전환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뀐다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변화의 인지를 빨리 하시고 그거를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조직에 기여를 하도록 또는 접목시켜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리더자의 책무, 임무라고 앞에서 이제 이어서 그럼 목석지성 즉 나무와 돌의 특성은 안즉정 즉 편안하면 곧 정숙하고 또한 그죠 나무가 이렇게 편안하면 정숙하죠 나무는 그죠 그 다음에 또 위험이면 곧 동요하며 바람 불고 막 이러면 그죠 눈보라치고 그러면 동의하죠 나무 가지고 그죠 밑에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나무의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이런 나무가 특성이 있다 이거죠 근데 나무의 특성일까요 이게요 그쵸 외부 환경에 따라 그렇죠 바람이나 따라 또는 뭐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은 천재적인 거 외부 환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따라 이렇게 여기서 나무와 돌은 뭘 말해요 병사예요. 구성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직원들이 이렇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착하게 정숙해줄 수도 있고, 요란하게 동요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또 네모 방향, 그죠? 즉, 방적지, 그러니까 방향이면, 그죠? 네모 방향이면 곧 정지하고, 그죠? 바위들은 이렇게 네모니까 정지하여 있고, 그 다음에 원측행, 즉, 둥근 원형이면 곧 행동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죠? 낙석처럼 고속도로 낙석이 떨어진 거죠. 둥글면 굴러서 갔을 텐데 굴러서 내려왔지만 그죠? 네모는 이렇게 길가에 앉아 있는 거죠. 정지되어 있고 그죠?
둥근은 이동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외부 환경에 따라서 목과 나무의 돌과 나무의 특성을 인지를 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장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마지막으로 고선전인지세라. 즉 그러므로 착하긴 전략적인 인간의 기세이니, 그 앞에서 지금 말한 것들이 다 그런 기세이니 여전,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와 말이 좀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그쵸, 물이 산으로 바뀌었어요. 전환 같음이, 같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전환하는 거 같음이 원석, 철끼리 원석, 그죠? 둥근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는 원모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천리끼리 산에서 둥근 원석자이니, 그죠? 전환이 같음이 자이니,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그죠? 먼 천리길 산에서 둥근 원석자가 이렇게 굴러서 내려온 것이니 그것이 바로 새야. 그죠? 그것이 형새이구나. 우리가 군형편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여기하고 똑같지만 끝에만 그죠? 같음이 이렇게 깊은 천리길의 계곡에 그죠? 있는 물을 담아놓은 그런 형상이 같으니 이것이 이제 만약에 쏟아지 내리면 그죠? 엄청난 그죠? 양의 형세가, 그러니까 돌도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상과 세력이구나. 그죠? 여기서는 이제 앞에 편에 있는 군형편에서의 형과 지금 오늘 배운 이제 병세편의 세를 합해서 형세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병세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저 우리가 분수라든지 또 그다음에 형명이라든지 기정이라든지 그죠? 형세라든지 그다음에 세와 절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잘, 양면성은 있지만 경영 철학에서 잘 활용을 하시고, 이 병절들은 그저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러분들 부하 직원들은 변화가 심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런 오성이나 오색, 오미처럼 변하니까 나무와 돌의 성질을 특성을 알아서 그죠? 편안하면 조용하고 위기이면 막 움직이고 그죠? 회사가 어려워봐요. 막 딴 데로 간다고 움직이고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모형이면 정지하고 원형이면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런 병들에 대한 성격과 경영 철학을 잘 인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군 형편과 병세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관리에서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